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얼마 전에 기재위에서 세수축에 관련된 공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세수축의 모형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혀서 원래는 현장에 제가 직접 가면 좋겠으나 오늘 본회의 일정이 2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1시에 이곳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맡아주신 이형준 변호사님께서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형준 변호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소송을 맡고 있는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세수축의 업무가 공무원의 내부적인 판단 영역인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세수축의 모형이 공개될 경우 전문 연구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가 제약될 것이다. 세수축의 모형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되고 업무가 지연된다. 대한민국의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온 푸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이러한 주장을 대외적으로 해야만 했는지 그 의문이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말이 진부하지만 그보다 더 적확한 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모두 하루하루 힘겹게 일해 돈을 벌고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는 기관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숨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가 세수축의 모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세수축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업무가 지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조차 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수축의 오류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축의 담당자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변경하였고 변경된 담당자들은 변수 간 상호 영향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통계적 검증 없이 개별 세목에 대한 변수와 개수 등을 변경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한 축의 모형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은 부재하였다. 2016년 이후 5년 동안 5명의 사무관이 1년씩 세수축의 업무를 담당했고 세수축의 담당 사무관이 축의 모형을 설정한 후 축의 결과를 국과장 등에게 보고하면 국과장 등은 통계적 검증 등 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세목별 축의치로 확정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수 모형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이상 국민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세수축의 모형에 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정확한 세수축의 업무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월 24일 오후에 제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수축의 모형 정보공개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기재부는 무려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기에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보공개 소송에 거액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로펌과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세수축의 모형 정보공개 소송을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축의 모형이 공개될 경우 기존의 부실이 드러나게 되어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 기재부가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대 정부기구를 상대로 국민 한 사람의 자격으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세수 오차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은 정부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며 나아가 예산과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도 갉아먹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그러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의 초과세수 문제가 발생한 뒤 기재부가 자체 개선 노력을 홍보해 왔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또다시 약 4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및 해외 경제 상황에 특별한 개선이 없는 한 올해 약 44조 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약 400조 원 국세 수입 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세수 오차율도 평균 수준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추계에 활용하는 방법론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최근 10년 동안의 예정처의 세입 추계한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 본 예산안, 결산안과 취합한 결과 예산 편성의 책임기관인 기재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국회보다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부의 세수 오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 국제 비교상으로도 우리 정부의 예측 능력이 낮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의 규모만을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세수 추계에 관한 기재부의 무능이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혹은 단순한 무능인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할 필요도 매우 큽니다. 그 계기점은 당연히 추계 모형과 관련 데이터의 전면 공개를 통한 개방적 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개되어야 공익이 커지는 세수 추계 모형을 마치 중대 국가안보 비밀사항이라도 되는 양 거액의 세금을 써서라도 숨기려는 이 옹졸한 대응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세수 추계 모형 공개를 통한 개방적 개선 논의에 나서 주십시오. 국가의 재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쁜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는 당연하게도 세수 추계 모형을 포함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질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